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주동,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바이오도 가고 반도체도 가는 게 한 두 달에 한 번 꼴인데 네. 어제는 맞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맞네요. 어제 반도체와 바이오가 가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이게 하루짜리입니까? 오늘은 이 이슈부터 먼저 가보고 나서 저희가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발장전 종목을 소개하지만은요. 네. 이슈 또 그날의 투자 전략까지도 여러분께 함께 제공을 하는데 자, AI 반도체 거칠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ASML의 실적 유출이 되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중국 악몽, 중국 규제 악몽이 재현되나 이 이슈를 함께 다뤄보고 저희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AI 칩 중국 쪽으로 못 가게 막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 엔비디아도 그렇겠고요. 당장 어제 노출됐던 건 ASML 아니겠습니까?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자, 영민 매니저, 이게 새로운 뇌관되나요? 아, 진짜 깔끔했었는데 AI 칩. 하루를 그냥 두지 않네요, 하루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또 TSMC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사실 좀 재밌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떠드는데 매일 이렇게 새롭게 다뤄드릴 이슈들이 생기니까 맨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오늘 좀 부정적인 이슈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ASML 중국에 대한 규제 과거에 이제 뭐 EUV 노광 장비, 뭐 DUV 장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이제 가이던스가 대폭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 오늘 이제 ASML이 16% 정도 이제 급락을 했다.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경합주에서 다시 또 역전을 해가지고 다 앞섰더라고요. 그렇죠. 한 2%포인트 펜실베니아주까지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앞선다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백악관 행정부 또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해서 뭔가 이제 좀 표심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내년에 이게 정말 지금 ASML 중국 비중을 50%에서 20% 줄인다.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을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덜란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절대로 이제 반길 수 없는 뉴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유럽 쪽도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경영 활동 자체를 이제 좀 저해하는 그런 이제 규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이게 오늘 이제 공표된 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좀 불확실하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의 우려는 저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메모리 여팡. ASML이 뭐 AI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기업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선단 공정을 이제 주도하는 우리가 최근에 뭐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뭐 기술 경쟁 이런 걸 이제 뜨거운 화두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ASML은 이런 이제 선단 공정, 첨단 공정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고 결국 이건 또 전체 메모리 업황과도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미 3분기 때 메모리 여파가 안 좋다, 뭐 추운 겨울 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물론 오늘 단기적인 충격 왜냐면 이게 낙폭이 워낙 컸어요. 이게 16% 급락해버리고 주요 장비 기업들도 막 10%씩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미국발 이제 이 악재의 충격을 우리 국내 기업들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또 될 거기 때문에 AI 시장 오늘 ASML 실적할 때 그래도 AI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뷰가 유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그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 뭐 일시적인 충격을 또 조금 잘 견디면 제가 어제 반도체 업종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정확한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분석과 신뢰 그리고 약간의 고집이 필요하다라고 뚝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시키시면서 오늘 장중 대응을 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일단 충격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 중국 규제라는 부분도 새로운 정부가 또 나오게 되면 하면서도 어떤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좀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랜드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하루아침에 반도체가 주가 지수를 물어뜯으려 허걱 해주셨고요. 에스킴님도 오른 것도 없는데 반도체 진짜 진상짓을 하려나요 오늘.
자, 준호 매니저. 네. 지금 이제 그 ASML이 잠깐 실적 유출돼서 맞습니다. 와 이게 뭐야 했던 이 충격도 있지만 국가별 쿼터 중동 허용한다고 했다가 네. 이 중동 다시 또 때려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으로 엔비디아 칩 가면 이게 네. 중국 갈 거니까. 맞습니다. 아,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를 이제 투자하시는 예. 분들의 좀 피로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대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예. 이제 중동발 이제 규제도 국가 같이 쿼터. 예, 네. 이어진다고 했을 예. 때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뭐 ASML 같은 경우도 2분기를 딱 떠올라지는 것 같아요. 2분기 때도 ASML이 실적 가이던스가 좀 하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또 출렁거리기 네, 시작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연된 부분이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조금 기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치의 절반도 못 미치고 네. 내년에 어떤 이제 출하량도 내년은 시장의 기대치도 절반을 못 최악이에요. 미친다라는 점을 봤을 때 TSMC가 또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도체 앞으로 뭐 인텔도 있고요, 뭐 퀄컴도 있고 또 그리고 뭐 AMD부터 또 이제 결정적으로 엔비디아 실적까지. 근데 이제 시장의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가이던스도 잘 나와야 되고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실적 그 우려감과 또 그리고 중국발 규제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도체 섹터에 예전만큼의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 또 반도체 섹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2% 정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수페타시스나 네. DI 정도가 한 8에서 9% 정도 상승 나와줬고 그 외 종목들은 솔직히 간보합권이나 약보합권 아니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예.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분기 끝나면 또 4분기 또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계속 불확실성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의 지금 비중을 강하게 채워나가기보다 오히려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미 악재가 좀 반영되었던 2차 전지 쪽의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이제 장기 어떤 이제 포트 플랜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물론 좋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투심이 회복되기에는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좀 많다라는 걸. 그래서 그걸 뚫고 계속해서 반도체의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좀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더 피로도가 더 쌓일 수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일단은 좀 이제 여러 뭐 ASML의 어떤 주가가 또 하루 또 먼저 또 홈페이지에 공개가 그러니까요. 되는 바람에 그것도 좀 약간 음모론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도 한 네. 4~5%대 또 급락이 나왔고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 사실 반도체가 또 약간 집단 군집성이 있는 게 또 이제 한 기업이 실적이 조금 삐끗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별 어떤 이슈로 치부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의 투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SML의 어떤 자체적인 악재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악재로 같이 표명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 섹터의 투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실적과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여전히 변치 않았지만 이 투심 자체가 예전만치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지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오히려 좀 선회해서 바이오나 아니면 2차 전지나 아니면 새롭게 좀 고성장 섹터, 실적 성장에 나아지고 있는 섹터로 조금은 포트를 좀 이동하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 전략적 차원에서 실은 이게 음모론 이야기를 한 게 원래 오늘 만약에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싹 살짝 해놓고선 주가를 미리 다 빼놓으니까 대응 못했죠. 네. 이러니까 내일 TSMC도 또 갑자기 우려 커지고 나니까 정말 우리를 멘붕으로 좀 빠지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부침이 심하니까 잠시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바이오, 2차 전지로 좀 가는 그런 투자 전략 차원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악마의 유혹님은 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삼성전자 또 때릴 곳이나 남아 있을까요? 유유. 그러니까 이 뜻은 이거는 이제 AI 칩도 아니잖아요. 근데 설마 이 ASML 때려 맞았다고 삼성전자를 또 때릴까? 그 외를 맞을까요? 삼전도 맞을까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쵸? 삼성전자 네.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강도를 보시면 네. 지난주 후반보다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번 주에 그제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를 보면 물론 오늘 ASML 이제 악재가 분명히 이제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좀 줄 수 큽니다. 있는 요인이긴 네. 합니다만 앞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이제 AI 반도체 업황의 이제 부정적인 이제 흐름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규제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ASML 실적이 이번 분기,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근데 이제 순 예상 수주액 예. 그게 이제 기대치에 이제 못 미쳤고 하고 내년. 그렇죠. 네. 내년도 이제 가이던스가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네. 실적이 좀 못 나올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진 거지. 3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TSMC는 이미 월별 매출을 이제 다 공개하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월 이제 서프라이즈한 매출액을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TSMC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또 오늘의 이제 노이즈는 조금 잦아들 수 있는 이슈가 내일 있다. 밤입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어저께 장중에 또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HBM3 이 12단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HBM4 바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HBM3 12단도 안 되는데 HBM4를 바로 가겠다고? 약간 이제 이런 악재성 기사가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6만 원 정도 수준이 어쨌든 뭐 락바텀 외국인들이 혹은 또 매도를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또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이나 뭐 투신 쪽에서 충분히 이제 좀 받아낼 수 있는 수급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네. 오늘 이 악재로 삼성전자가 또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는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에 좀 동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조정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마의 유혹님, 이제 3전 또 때릴 곳이나 남아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자, HBM3E를 포기한다라는 뉴스도 59,000원이라면, 그렇죠? 완전히 이제 도장 안 찍어도 그 하한선은 그렇죠. 59,000원이다. 네네. 여기 시장 거기까지 밴드를 정하고 있다.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일발 가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날, 뭐 피난처는 바이오인가요? 영민 오늘의 네. 일발은 뭐 피난처는 봐야죠. 오늘 뭐 머크랑 존슨앤존슨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대응을 하고 어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반도체 종목들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국장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종목 빠질까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어저께 뭐 비만 치료제 예, 관련된 얘기했고. 종목들도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짧은 이제 장중 조정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조금 쉬면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9월, 10월 달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고점을 뚫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새 신규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면 주가가 좀 올라와 있거나 네. 아니면 아예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거나 네.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더라도 네. 고점을 좀 뚫고 상승 랠리, 신고가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GI 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뭐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가 영역을 네. 이제 좀 터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점 매물을 이제 다 소화를 하고 과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찾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I 이노베이션은 뭐 유한양이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 GI 101, 102, GI 301 요 세 개의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시면 되는데 GI 101과 102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 또 키트루다, 머크사의 이제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를 하면서 췌장암 이제 적응증에 또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상 1상과 2상, 뭐 1A 이상, 1B 이상 이렇게 이제 진척을 하면서 단독요법이나 이제 병용요법에서 안전성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임상 1상이라는 건 네. 사실 약이 효과가 있냐를 판단하는 거 이전에 안전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을 복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검증하는 게 임상 1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해 투여 혹은 다용량 투여 이렇게 이제 횟수도 늘리고 용량도 늘려가면서 임상 1A 이상, 1B 이상 이렇게 이제 진척을 하면서 안전성이 이제 입증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이상으로 진입을 해서 환자 숫자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약물의 이제 용량도 좀 늘리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 유효성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임상 2상, 3상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GI 101, 102가 임상 1A, 1B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과 또 일부 유효성도 이제 완전 간해나 뭐 부분 간해 이런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을 좀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좀 분명히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GI 301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치료제예요. 알레르기 이제 치료제인데 요게 2020년 7월 달에 이미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그게 이제 이전된 기술 거죠? 이전이 네, 이제 된 거예요. 301. 그러니까 이제 유한양행이 지분 투자도 하고 관계 회사로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GI 301 역시도 이제 1B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권리의 이제 50%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알레르기 치료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아토피 치료제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샤페론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뭐 주가가 그냥 40~50% 단기간에 그냥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졸레어라고 하는 이제 비교군이 있어요. 이미 이제 졸레어가 시장 이제 점유율을 상당 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일정 부분 이제 졸레어의 안정성과 이제 유효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좀 있기 때문에 GI301에 대한 이제 가치, 특히 이제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이제 좀 솟구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 좀 말씀드릴 텐데. 이미 뭐 설명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기업들 꽤 많이 올라왔어요. 어려운데요? 네, 지아 이노베이션도 바닥 대비하면은 8월 초에 주가가 지금 거의 8,500원대까지 이제 무너졌다가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70% 이상 반등이 좀 들어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뭐 리가캠, 보로노이, SK 바이오팜 뭐 일제히 다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을 잘 찾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앞으로 이제 투자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지아 이노베이션은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아 이노베이션이 시장에서도 소외됐었고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정말 지겹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뭐 평균적으로 보면 9,000원에서 한 13,000원, 14,000원 요 박스권에서 상장 이후에 계속 이 박스권을 이제 맴돌다가 최근에 이걸 이제 조금 뚫어낸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이제 상단을 좀 뚫어낸 신고가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기술적인 이제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가격 전략은 오늘 만약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밀려서 출발한다면 5일선에 조금 받쳐놓고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14,750원. 제가 평소에 이제 장이 괜찮을 때는 그냥 뭐 전일 종가나 시장가로 그냥 바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혹시나 장중에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일선 14,750원 그 정도에 딱 받쳐놓고 매수 주문을 이제 기다렸다가 그때 체결이 되시면 5일선 이제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사실 저는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 이미 박스 상단을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1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좀 해드렸으니까 12,000원 깨지지 않으면 추세적인 흐름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융합 단백질 신약할 때 매일 GI 이노베이션 찾았었고요. 키트루다와 또 뭐 병용 투엽 이건 이슈도 있고 GI 301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었나요? 유한양행한테 이미 또 기술 이전한 이 이슈들 유한양행 키워드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GI 이노베이션. 오늘 이제 유튜브 댓글들도 바이오밖에 없네요. 바이오네요. 이제 그렇다면 왜냐면 반도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뭘로 붙일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 보면은 그러니까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가 GI 이노베이션의 적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B A1에 이어서 R3까지도 이제 기술 이전에 잇따라 성공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바이오 재팬에 참가해서요. 그래서 또 사파 플랫폼에 들어가는 ADC 관련된 기술 이전, 일본의 빅파마 기업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 기술 이전의 기대감 높은 게 이 사파 플랫폼 안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약물 지속형 플랫폼 관련된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어떤 상륙한 이후에 어제 이제 공개가 되자마자 사실상 주문 접수를 받자마자 바로 또 1시간 넘게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고 지금 이제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고비를 언제 받아볼 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임상 시험을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주사 공포증이 있어요. 보기와 다르게 겁이 좀 많은데 펜 주사잖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그래도 따끔하고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배에다가 직접 주입하기가 좀 겁도 나긴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잘 됐다.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지연돼서 저 또한 기분 좋은데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풍이 이 비만 치료제, 특히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업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사파 플랫폼의 가치는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고 이번 충분히 신뢰도는 상승한 상태다라는 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붙일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사파 플랫폼이라는 또 기술 플랫폼 회사고요. 약물 효과를 이제 지속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만 타고도 오늘 갈 수가 있겠고요. 역시 오늘 위고비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수정님은
오히려 반대 의견. 미장의 일라이 많이 내렸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의문 이렇게 되셨고 반대로 감사의 기정님은 정말 편하게 들고 있는 제약 바이오 때문에 행복한 요즘입니다. 마법의 주사 위고비 덕분에 블루엠텍 급상승. 자, 앞으로 비만 어떻게 될까요? 비만 치료제들 계속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블루엠텍 같은 걸 놓고 보면 정말 국장이 얼마나 투자하기가 힘들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정말 그렇죠. 맞아요. 셀온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장대 항목을 뽑고 우리 개인 물량 다 털어가고요. 실제 지금 뉴스들 나온 거 보면 병원이 오픈하자마자 이 많은 환자분들이 3차 병원, 2차 병원으로 달려가서 위고비를 처방해달라. 그럼 이제 의사분들이 맞습니다. 받아서 주문을 넣는데 그렇죠. 주문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지금 가격도 8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수요 공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거 비급여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이 약간 부르는 게 값이 개인 됩니다. 부담이 굉장히 높아요. 네. 높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오늘 비만 치료제 어떻게 될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호 매니저 사실 이걸 예상 못했던 부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면은 사실 처음에 이제 큰 흥행은 초기 흥행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블루엠텍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세론일 줄 알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론이 살짝 전일까지 나오다가 네.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네. 그리고 또 어제 시장에서 강력하게 올라갔던 섹터가 좀 부재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고가가 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2, 3% 내외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대란 움직임이 나와주다 보니 블루엠텍이나 또 최근에 단기 세론이 나왔던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급등지 패턴으로 변했고 이미 지금 위고비가 대란이 됐고 좀 초기 좀 품절 사태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가 확인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너무 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이미 갭을 떠서 출발할 거예요. 블루엠텍도 어저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뭐 D&D 파마텍을 비롯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위고비 국내 상륙으로 상승했던 테마 종목들은 다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와줄 건데 살아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너무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 들어가서 좀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부터가 더 주의보다 변동성. 오히려 플랫폼 기업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페트론, 뭐 인베티지랩 이런 플랫폼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제 막 이런 게 퍼질 거 아니에요. 너 위고비 맞았니? 뭐 난 위고비 대신 뭐야 뭐 이러면 맞아요. 이게 정말 비만이 한번 해주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채팅창에도 이제 뭐 일라이 릴리가 이제 많이 빠졌다 이렇게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계셨어요. 일라이 릴리가 뭐 많이 빠지는 않았고 1.7% 정도 네. 이제 빠졌고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노보노디스크 지금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개발한 비만 치료제거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140달러에서 110달러 수준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이제 위고비가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이슈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 거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블루엠텍,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과 최근 우리 국내에서 이제 움직였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약간 좀 디커플링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세론으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가 갑자기 오들어서면서부터 블루엠텍 주가가 막 20%씩 막 이렇게 솟구쳤잖아요. 그게 방금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설명해 주셨지만 보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병원까지 가도 나 좀 주사 좀 맞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는 어저께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었고 예약 접수를 하는 거였는데도 넣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 자체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문의가 많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거거든요. 철저하게 이건 이제 단기 테마성 이제 이슈로 이제 움직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저도 뭐 김준호 매니저님 의견은 마찬가지로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제는 변동성은 조금 확대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신제품 출시해놓고 판매 스코어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흐름과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움직임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게임주 막 그런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게임주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퍼블리싱 하고 나서 뭐 몇 명이 이제 뭐 다운로드를 받았다, 뭐 아이템 뭐 매출이
수출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가 움직였던 것과 같은 논리로 움직이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우리 국내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이제 굴지의 이제 기업들과 비만 치료제를 이제 공동 개발하느냐,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올리는 기업이 어디냐? 그게 이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나 뭐 유한양행, 뭐 동아시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뭐 펀더멘탈적인 이제 측면에서 이제 접근한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이제 기업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제 단기 테마 종목들을 이제 보시지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핵심적인 이슈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열풍이지만 글쎄요, 정말 이제 한 달에 80만 원. 근데 80만 원일지 모릅니다. 네, 지금 이런 수급 때문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비급여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수요를 있을까. 지금은 열풍이지만 그래서 이제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쪽으로 일단 위고비 관련한 테마주들은 접근하자. 결국은 기술 플랫폼이 버티고 있다. 이제 이런 조언들 두 전문가 해주셨고요.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가볼까요? 우리 효성중공업. 네, 효성중공업 제가 요즘에 왜냐면은 이 AI 반도체하고 원래 좀 막 요쪽 라인들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전력 인프라. 근데 좀 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적 시즌도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탄탄한 실적에 대한 이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가 뭐 그냥 뭐 크게 급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9월 20일부터 큰 조정 없이 그냥 월선 타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거의 지금 27% 가까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된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을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 쪽에서 결국은 이 AI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좀 견고하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미 숫자로 다 증명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ASML 뭐 이슈와 규제 이슈는 사실 미국 쪽 전력 인프라 까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가치 동반해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 가장 먼저 이제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종목과 주가가 이제 조금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되고 있는 재룡전기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저는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뭐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큰 무리 없다라고 보고요. 44만 원, 45만 원이 이제 최고가였으니까 그 자리까지 계속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이제는 좀 각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AI 반도체에 빠지더라도 전력 인프라 쪽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보자. 자, 준호 매니저 HL 만도 보도록 할게요. HL 만도 좋고 또 중국향 이야기 나오면서도 괜찮았는데 맞습니다. 중국이 또 어제 또 홍콩이랑 같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HL만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네, HL만도가 사실 중국향 매출도 높긴 한데요. 인도의 공장이 좀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인도 증시 상장 이번 주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일반 청약이 좀 시작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뭐 블랙록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또 국영 펀드에서도 지금 현대차에 좀 투자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 현대차 또 열풍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2일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요. 또 HL 만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현지에서 현대차 그룹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달 말에는 또 본격적으로 지금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또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또 가동이 됩니다. 예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화신이나 뭐 구형테크, 아진산업 같은 기업들이 막 상한가를 들어가고 정말 큰 폭의 시세가 문출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현대차와 공동 진출한 뭐 인도나 미국, 특히 인도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상 현대차가 가장 지금 주력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매출은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60%, 7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인도와 미국 쪽에서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IRA,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IRA 법안을 폐지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뭐가 됐든 간에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인업, 하이브리드부터 내연기관 다양한 라인업을 이미 북미 지역에서 판매량을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전기차도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큰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동일 선산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실 현대차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올해 3분기 그리고 또 내년에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강력한 모멘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도 증시 상장
시장과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관련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서요. 일단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보면 상향이요? 네, 네, 43,000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좀 상향해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HL만도 오늘 만약에 상승해 준다면 꽤 이제 기회도 열릴 것 같은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국장이 22일 인도 IPO를 줄 듯하다가 윗꼬리, 줄 듯하다가 윗꼬리. 네. 이러다가 느닷없이 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가 오늘 또 조정이 나와가지고 제압발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은 다음 차례 지금 당장 있을 이벤트는 또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한 번의 어떤 시세 분출은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유튜브 쪽 시청자분들 저희가 딱 준비한 이슈들을 또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바로 LG 엔솔, 포드 계약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 초록지구밤님이 어제는 장중에 2차 전지가 흘렀죠. 유유. 또 오늘 LG 엔솔발 계약 대주전자 재료가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이런 또 질문 주셨었고 자 지금 LG 엔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지금 주시고 계시거든요. LG 엔솔이 크게 보니까 포드에 13조 수주 잭팟이 터졌습니다. 상용차에 이거 이제 수출 계약인데 LG 엔솔은 또 원통형 테슬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영민 매니저부터 할까요? 네. 어쨌든 어제 이제 2차 전지 업종 대주전자 재료가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니까 뭐 배터리 셀 기업들도 동반해서 좀 약세고 있고요. 어제는 전체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보면 뭐 반도체 제약이 강하니까 2차 전지가 조금 또 소외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상황이 또 조금 달라졌잖아요. 어저께 이제 LG 엔솔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GM, 포드, 테슬라 뭐 계속 지금 최근에 수주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약간의 이제 신뢰 문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청라모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슈가 좀 있었고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이제 선호도 특히 미국에서 공격적인 좀 증설 투자를 한 게 이제 저는 빛을 좀 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LG 엔솔도 낙폭을 상당 부분 다 줄였고 시간의 시장에서도 뭐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한 1.6% 정도 반등이 좀 더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주전자재를 포함한 2차 전지 이제 소재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직 수요가 회복됐다라는 뭐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다만 2차 전지 쪽도 최악의 구간을 이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를 이제 반영시키고 오늘 이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수주하면 당연히 양극재 기업들 좋은 거고 응급재 기업들까지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오늘 이제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엔솔 포드의 상용차 모델의 대거 이제 수주 계약입니다. 자, 준호 매니저, 어제 대주전자 재료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있고요. 맞습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뭐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2차 전지 다 빠지고 했는데 대장이 가면 어쨌든 살려주잖아요. LG 엔솔이 좀 가준다면 저는 뭐 LG 엔솔이 최근에 뭐 실적도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하기도 했고 어제 대주전자 재료가 10%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NH 투자증권에서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탑재율이 좀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16만 4천 원에서 15만 8천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지금 매수가 지금 10만 원대 가격 대비해서 50% 이제 목표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향 부분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 결국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성장률, 고성장세가 살짝 주춤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고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좀 고성능차라든지 슈퍼카에 들어갔던 실리콘 응급제가 올해부터 뭐 EV3라든지 뭐 캐스퍼에도 공급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실리콘 응급제의 탑재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사실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그 고성장세가 3분기에는 살짝 주춤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었지 이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판매량이 하회되고 있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의 어저께 하락은 결국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어닝 시즌이 시작된 상태에서 3분기에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또 전일 또 반도체 섹터, 또 바이오 일부 종목의 수급이 쏠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LG 엔솔이 사실 이번 달에만 벤츠에도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죠. 그리고 또 테슬라에도 4689 배터리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드에 지금 이제 대규모 공급
반도체 계열 수주 낭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LG 엔솔을 필두로 사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사실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기대치와 가이던스가 시장의 컨센보다 높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보다 하이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2차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그리고 3분기가 바닥을 다지고 업황에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LG 엔솔 관련된 이제 부품 기업들 그리고 이제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인 대리전지 재료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어서 여기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LG 엔솔이 3원계 뭐 진짜 하이 프리미엄 배터리의 대명사 아닙니까? LG 엔솔이 포드든 뭐든 뭐 테슬라든 가게 되면은 밑에 단에 양극재 뭐 이런 친구들 맞습니다. 다 오늘 한번 LG 엔솔발 기대를 해 보면서 살짝 보니까 오늘의 일발 종목 범 2차 전지죠. 맞습니다. 2차 전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또 이제 LG 엔솔의 대규모 이제 수주 소식에 또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NF라는 기업을 가져왔어요. 제가 9월 11일 날 이제 LNF의 가장 최저가를 찍은 날 여러 의심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LNF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50%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가 한 달이 지나면은 또 제외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전후로 오히려 2차전지 기업들이 조정 흐름 나와줬고 사실 3분기에 2차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3분기에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서서히 회복될까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어닝 시즌에 난이도 측면에서 2차전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 엔솔에 잇따른 어떤 이제 수주 낭보와 또 LG 엔솔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40% 이상 적자폭이 확대됐어요.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30% 이상 상회를 하면서 LG 엔솔도 크게 한번 시세가 분출됐던 만큼 LNF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또 이제 테슬라의 또 이제 최대 규모의 어떤 출하량을 예고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는 게 또 북미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아워넥스트 에너지에 또 이제 LFP용 양극재를 또 이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워넥스트 에너지 같은 경우는 LFP 셀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또 ESS에 들어가는 또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북미 지역에 LNF가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분기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4만 원대 17만 원, 지금 10만 원대이다 보니까 목표가가 한 70% 수익률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LNF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업황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또 LG 엔솔이 또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NCMA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또 LNF다 보니까 LG 엔솔의 어떤 이제 4680 배터리 양산에 있어서도 LNF가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인도량 발표가 있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블룸버그의 예상치가 마치 그 기준인 마냥 거기에서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30개 기간의 어떤 평균 인도량 예상치를 평균화했을 때 오히려 테슬라의 인도량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고 테슬라의 3분기 이제 그 판매량을 굉장히 저조하게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좋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 판매량 중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량 발표에 오히려 반도체보다 또 테슬라 23일 날 있을 실적 발표에서 조금 잘 나올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LNF는 또 직접적인 수혜주이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 분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어떤 회복세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뭐 SK온이라든지 유럽 셀 기업들과 계속 잇따라서 계속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LNF의 어떤 실적 성장과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의미에서 LNF를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볼게요. 가격 전략은 103,500원 어제 종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87,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적자, 테슬라의 성공이지 뭐 성골, 진골인 LNF지만은 LG 엔솔, SK온과도 지금 다 맞아요. 나름 좀 넓히고 있는 LNF다. 자, LNF의 부채 좀 오늘 LG 엔솔 때문에 2차 전지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테슬라 또 실적 발표가 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실적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전기차 시장에서 좀 새로운 이슈, 강력한 이슈는 그냥 4680 이 원통형 배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부채기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TCC 스틸이라고 하는 종목.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상승폭으로 따지면 좀 가장 좀 화끈하게 네. 반등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 4일 정도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물론 포드 수주가 나왔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저는 전기차 소재 뭐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재료는 테슬라 발 이제 호재가 가장 좀 강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TCC 스틸 눌림목도 지금 잘 들어온 상황이어서 한번 단기간점으로 차트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 엔솔 원통형 배터리 할 때 그거 쌓는 거, 그 네. TCC 스틸. 자, 오늘 LG 엔솔 발에서 또 한 번 나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GI 이노베이션이었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은 LNF. 네. 자, 공략해 보시고 일단 반도체, AI 반도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지도 약간 주목해 보시면서 내일 우리가 반도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 실적 네. 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